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바이낸스 최근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로드맵이 아직 나오지 못하는 이유,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볼 건데요. 자,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코인에 대한 주요 뉴스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PI 결과가 좀 잘 나온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분위기가 다음 주에 금리 인하는 뭐 사실상 확정이 됐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코인 시장의 일정, 우리가 코인과 좀 직결된 부분들이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예요. 금리 인하. 그리고 뭐 에이펙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관세에 대한 그 종결을 해야 돼. 요 종결을 끝내야 됩니다. 이거 안 끝내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큰일 나. 자, 요거, 그다음 또 뭐 있죠? 금리 인하 말고, 그다음 코인, ETF. 이거 승인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ETF 원래 승인 10월달에 된다 해서 대거 뭐 승인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10월달에 업토보다 이랬는데 이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또 셧다운이 걸려있죠. 이 셧다운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이 전망들이 있었는데 요런 것들이 좀 가장 크게 문제가 걸려있어요. 근데 이 4개가 언제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대거 걸려있기 때문에 아직 업토버에 대한 희망 뭐 이렇게 좀 기다리고는 있지만 저는 좀 무서워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이런 상태의 분위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한편 라운드 1 솔라나 커버드 콜 ETF를 출시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 내용. 그리고 분석, 비트코인 10만 달러 하회 시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은 거시 자산처럼 거래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을 했다 해가지고 계단식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면 이는 패시브, 수동적 매수세가 붙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덧붙였기 때문에 저는 이 10만 달러를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못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도 하고요. 파이네트워크 지금 428.8만 팔로우 수는 이런데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코인에 대한 지금 움직임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코인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쭉 내용이 나오는데 내리다 보면은 와, 도지코인이 좀 많이 올라갔네요. 0.8% 올라가면서 트론을 좀 제꼈네요. 일단 뭐 이렇게 1단위로 봤을 때 2.4% 올랐는데 시총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트론이 도지를 제꼈다, 뭐 이런 정도 볼 수 있고, 카르다노는 약간 좀 지지부진 뭐 그대로인 모습들, 그리고 다른 것들 뭐 솔라나 뭐 리플 이렇게 돼 있는데 리플이 좀 뭐 데일리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갔네요.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 자, 아무튼 요런 거. 그 다음에 파이 네트워크를 보면은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55위, 순위가 좀 떨어졌지만 0.2달러대를 여전히 좀 지켜주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이 상승률로 봤을 때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은 뭐 그런 아쉬운 마음은 좀 있네요. 1% 올라갔잖아요. 요런 거 볼 수 있고, 어쨌든 파이 현재 가격 보면 0.2058달러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이거에 따라 좀 더 그 지갑의 분포도나 움직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자, 전날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23-9987-443, 28, 23-9987 뭐 443인데 442에서 44, 그 9987에서 9988로 돌고래가 없어지고 대신에 상어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돌고래에 있던 사람이 좀 더 사서 상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7961에서 7973 약간 늘어났어요. 그쵸? 늘어났고, 그리고 24만 905에서 24만 1300 이렇게 1131 돼 있는데 늘어났어요. 새우까지만 볼게요. 새우까지만 보면 되는데 새우가 108만 돼 있는데 108만 4070, 108만 1189 돼 있죠. 아, 470인가요? 470. 전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량들이 다 늘어났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락업 해제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락업 해제는 되고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 이제 락업 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락업 해제가 막 많다고 해서 대규모 물량의 락업 해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덤핑이 된다거나 했을 것 같으면 진작 5월에서 7월달에 그게 덤핑이 확 나왔어야 되고, 그 덤핑 외에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제 뭐 다른 월에도 좀 이런 게 언락이 꾸준히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별 이동 통계, 마이그레이션 통계 관련해서 쭉 보면은 지금 10월 25일에 48,000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런 공지가 나왔었죠. 이 336만 명
어떻게 됐다? 프로세스 검사를 통해서 임시 선구자가 완전히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은 있는데 상당히 또 의미심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336만 명의 예비. 그렇지만 또 임승이고 뭐고 바뀐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그 무한 굴레에 있고 사실 이 공지 나오고 나서 또 공분을 사는 이런 분들도 또 많았다고 해요. 이제는 마음을 좀 비우고 포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왜냐면은 저 공지가 나왔지만 결국에 나는 아직 KYC 인증 안 되고 아직 나는 파이 받지 못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거 공지 나와서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냐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한편 니콜라스 코칼리스 크게 뭐 변화는 없고요. 한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파이는 웹3 분야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코어팀은 그 경로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냐? 오래전 파이 코어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네트워크와 커뮤니티가 웹3와 곧 AI가 보편화될 세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지금처럼 확고됐던 적은 없었다. 자, 커뮤니티는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웹3 분야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하던 다음이 필요하다. 완전히 분산되고 개방된 메인넷, 더 많은 앱 작업, 그리고 파이에 이 더 많은 유틸리티를 구축, 개발자 내러티브를 확립, 더 나은 개발자 인프라, 그리고 투명성과 거버넌스, 파이 생태계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소 상장 전략, 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니콜라스 코칼리스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청티아판 씨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청티아판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정책에 따라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는 출시되지 않았거나 출시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이슈가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 내용이에요. 로드맵 공개 8개월 후에 코어팀 레거시 버전에서 사전 오픈 네트워크 이 남편과 아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지가 나와 있긴 한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로드맵 공개. 이거는 파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로드맵은 파이 오픈 메인넷 네트워크 출시 이전에 개발 유지 관리가 되었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전략적 우선순위 개발 목표 이정표를 반영한다.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정확했으며 사전 오픈 네트워크 단계에서 계획 도구로 사용이 됐다. 그래서 로드맵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업데이트 되거나 유지 관리되지 않는다. 파이 네트워크는 향후 개발 기능 거버넌스 결정 및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평가하고 있다. 결정이 내려지면 업데이트 드리겠다. 이 로드맵은 과거 참고 자료일 뿐이며 현재 또는 미래의 계획이나 개발 결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채널을 참고해라.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요. 자, 한편 뭐 바이낸스하고의 뭐 이렇게 협작, 뭐 이런 것도 합작 얘기하는 건데 자, 친해하는 바이낸스. 자, KYB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바이낸스는 어떤 규정 준수 또는 운영사기 장벽으로 인해 상장을 확정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한 설명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파이는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고 파이코어 팀 6천만 명 이상의 참여 선구자와 바이낸스 상장 설문조사에 대한 86.6%의 커뮤니티 지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고. 한편 보유 수량 3만 개에서 나와 있는데 3만 개 보유 중이면 상위 몇 프로인가요? 많이 모은 건가요? 라고 얘기하죠. 많이 모은 거냐 봤을 때는 3만 개면 어디에 속합니까? 3만 개면 여기 속하겠네. 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 7,973명. 그리고 여기 0.04에다가 다 더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 인원이면은 상위 한 1%가 아니라 0.1% 조금 넘네요. 0.2%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 상위 몇 프로다는데 이게 비교해서 뭐 합니까? 부질이 없어요, 사실. 누가 얼마나 더 돈 많이 따먹냐 이 차이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파이가 지금 뭐 바이낸스하고 이런 움직임들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건의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바이낸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뭐 투표도 하고 해가지고 마치 상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서 이제 곧 상장이 있구나 이런 기대감만 높였는데 그리고 상장이 좀 빠그라지고 조용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고팍스 거래소하고 바이낸스가 어떻게 합니까? 인수를 했죠, 인수.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팍스가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뭔가 움직임들, 바이낸스가 인수를 했으니까 바이낸스 글로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래서 아니면 바이낸스 코리아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뭔가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바이낸스가 최근에 이제 채용 공고를 내서 뭐 한국 이런 것들 인원을 채용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또 의미심장하고 뭔가 조만간 그 코인판에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보여질 가능성들이 좀 있겠구나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